네, 안녕하세요. 클래스 매니저입니다. 카페 클래스 가저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지수의 조정 이후에 또 반등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줄 영상 잠깐 지수 체크하고 또 이번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어떤 종목들,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코멘트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상에 이제 보였듯이 이런 이제 하락장에서 이 지지 라인을 깨면 안 된다.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을 보였고, 또 중요한 거는 추세에서 조정 구간이 없이 바로 V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 지점 지금 뭐 조금 있으면 도달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전고 지수의 이 전고점을 강하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뚫고 어느 정도 이러한 지지를 하고 가는 부분, 요 시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까지는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코스닥 차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한 두 번 정도의 조정 구간이 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강하게 한 번에 가면 좋겠죠. 예. 하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형주로, 대형주 종목으로.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삼성반도체 지금 반등을 많이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반도체 반등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삼성반도체,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잠시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는 아마 반등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강한 반등을 못 보이고 있고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추세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겠죠. 삼성전자 살아야지 우리 국내 주식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고,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반등을 보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금씩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그때 아마 10만 4천 원대인가 이때 그냥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반등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반등을 보이지만 강한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보이더라도 한 두 번에 걸쳐서 조정 구간이 있으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해봅니다.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내가 이런 구간에서 내가 어떠한 매매 방식으로 가야겠다. 한 가지 매매 방식을 고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주식에도.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 무기라는 게 있잖아요. 무기. 탱크도 있고, 헬기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권총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무기가 여러 개입니다. 어떠한 무기를 사용할지 거기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되고 매매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는 여기까지 짧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충전소 관련주가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이제 클래스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수익을 못 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뭐 이제 다 아시니까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을 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제 클래스 가족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원익시네이,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알티캐스트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듯이 이제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월요일 정도가 이 정도 되겠네요. 월요일이겠네요. 지난주 월요일이죠. 예. 이제 투명소 관련주 어느 정도 눈이 구간했을 때 진입 구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입 구간, 손절 구간, 그죠? 그래서 진입 구간을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눌림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저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점 진입, 예, 저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생각했지만 이제 기회를 안 줬던 부분이고 이렇게 시세 분출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떠한 섹터가 이번 주에 움직일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예. 증권시장의 종목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또 상폐하는 종목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4,000개의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주에 5일이죠. 5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찍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6개월이 되든 뭐 12개월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가족 분들의 이제 매매 방식은 스윙주도 단기 스윙주고 지금 단기 스윙주 진입을 안 합니다. 1일 매매만 하고 있고요. 1일 매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상승을 하더라도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1일 매매라는 건 뭐냐면 CD를 지키는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D를 지키는 매매다. 예. 근데 왜 CD를 지키는 매매를 하느냐 이렇게 시세가 분출을 하는데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코스타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이제 반등이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V자 반등을 보였고 근데 요 시점을 봤을 때 뭐 한 예로 하면 종목을 최근에 금요일날 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현우산업이라 종목이고 LG 애플과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1파 전고를 뚫고 2파 전고를 뚫고 3파 조정 구간 그래서 2파를 깼고 2파 구간을 깼고 3파 구간을 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지지라인에 선저가 라인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진입 이 현우산업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 외에도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은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자 예측하기에는 이때 이제 6월 달에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전고로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파 2파니까 이거를 뚫면 진입을 해야겠죠. 네, 생각을 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구간입니다. 자 여기 있죠. 보시면 자 잠시만요. 요것을 여기 지워서 가야겠네요. 요 구간에 진입을 하시겠죠. 진입을 하셨어요. 자 하고 자 눌린 구간을 주고 똑같이 눌린 구간을 주고 이렇게 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스윙주를 보신 분들은 홀딩을 하셨을 거고 그죠? 단타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입절을 어느 정도 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자 무너뜨리죠. 그죠? 어느 정도의 스윙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스윙을 봤을 때 본청 가격을 무너뜨렸으면 본청 하고 나오셨으면 다행이겠지만 안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반등을 할 거야. 여기서 분명히 1파 구간에서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약간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이 구간을 깼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첫 번째 손절, 손절. 두 번째 추매죠. 물타기죠. 물타기. 그럼 물을 손절을 하시면 손절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추매를 한다, 물을 탄다. 대부분이 많이 물을 타시죠. 손절을 잘 못하십니다. 개인분들이. 특히 이제 개미분들이 잘 못하십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존버라는 말씀을 많이 이제 하시죠. 네. 근데 그 추매 구간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추매 구간은 어떻게 가시냐 이거죠. 어떤 정도의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의 매매 법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매 구간을 아십니다. 이제 저희 이제 클래스 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카데미 영상 같은 걸 올리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매 구간,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어떤 픽을 이제 코멘트를 드렸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이 구간에서는 진입하시면 안 된다, 이 구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추매 구간이라는 것도 진입가처럼 1차, 2차, 3차처럼 항상 추매 구간도 정해진 금액대가 있습니다. 매물대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진입한 금액대가 어느 정도라고 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금액대가 추매 구간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반등 구간이라는 거겠죠. 지지 라인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이 그러면 아까 전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6,000원, 500원, 6,000원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간에서 또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6,500원에서 7,000원, 7,500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라고 할게요. 여기 저항대가 없으니까 저항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이 지지 구간을 지킬 거야. 6,500원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7,000원에 진입하셨는데 여기 라인을 깼어요. 이렇게. 그럼 추매 구간을 갔겠죠. 여기서 반등을 할 거야. 6,000원에서는. 그러면 7,000원에 진입을 1차에 했고 6,500원에서 추매 구간을 가지고 계실 겁니까? 2차를. 평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한 6,800원 정도 잡을게요. 아니면 6,700원. 아니면 6,500원 잡겠습니다. 네, 그냥 추매 구간을. 그래서 6,000원, 이거 잡아야겠구나. 6,800원, 700원 정도 잡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나는 추매 구간을 3차까지 잡을 거야. 그러면, 자, 평단가가 이제 여기죠. 여기인데, 이 라인은 깨트리지 않을 거야. 6,000원대는. 근데, 깨트렸고, 다시 2차 라인까지 이제 5,500원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5,500원에서 또 3차 추매를 합니다. 3차 추매를 해요. 그러면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6,300원이라고 잡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의 평단가 6,300원. 그 이후에 떨어지면, 그 이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망이겠죠. 손절이거나. 자, 근데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터치를 5,500원까지 하는 듯 하면서 터치를 안 하고 반등을 이렇게 했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6,300원대 정도 했죠. 그죠? 여기까지. 본청 구간이죠. 근데 3차까지 이제 대주주가 되셨어요. 현우산업의 대주주가 되셨습니다. 시드가 다 들어갔죠. 그죠? 근데 본청을 하실까요? 익절하시려고 하시겠죠? 대부분 본청을 안 하십니다. 익절하시려고 하지.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추세가 살아나서 급등을 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상승을 할 거야. 근데 상승은 안 하죠. 그냥 반등 구간도 없이 빼버립니다. 자, 이 구간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이죠. 7일 마지막 때 금요일이죠. 반등을 이제 반등이래. 이렇게 7일 정도의 조정 구간이 이제 보이고요. 보시면 기회를 안 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 나는 여기 정도의 나는 지지라인이니까, 마지막 지지니까 손절을 여기까지 깨면 손절을 할 거야. 근데 깹니다. 얘가
이 종목이 깹니다. 마지막 지지 라인이 한 4,700원대예요. 내평단가는 한 여기겠죠. 6,300원. 예. 그러면 깹니다. 깨면 손절이 나가시는 거겠죠. 개인들은 깨면 손절입니다. 그죠? 근데 난 더 버틸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나중에 본전 구간까지 거의 다시 오죠. 자, 어떤 모습을 하냐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수는 반등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조정 구간이 깊었다. 그래서 내가 진입했던, 근데 대다수가 추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고 원칙이 있으셔서 하신 거지, 대부분이 개인들은 여기에 머물러 계시겠죠. 원래 진입가에서. 예. 그리고 추매 구간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매수를 하시겠죠. 물을 타시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는 물을 못 타십니다. 시드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왜? 이 종목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의 5개 이상의 종목을 홀딩하고 계시겠죠. 예.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종목이 조정 구간이 깊기 때문에 반등을 보여더라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짧거나 아니면 본천 구간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마이너스 된 종목이 많다. 그리고 현우산업은 애플과 LG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지,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아직도 여기서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상승을 해도 요만큼밖에 상승이 안 된 종목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마시고, 아니 왜 딴 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서 왜 내 종목은 안 오르는 거야? 대다수가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우산업도 있고요. 대성파이넥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러한 조정 구간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면 이건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 상승은 요거밖에 안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클래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추매 구간, 물 타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어느 구간에서 내가 진입하는 시점을 갖고 내가 진입을 하면, 진입하기 전에 내가 이 종목이 떨어지면 어디서 내가 추매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내가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익절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익절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네. 근데 익절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 아니 내가 첫 번째 어떻게 알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고수들. 여러한 잡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한두 가지의 진짜 원칙적인 기술을 가진 고수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차 지지와 저항, 2차 추세, 3차 추매 구간.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최근에 지수는 상승하는데 난 수익이 없어, 의문점도 갖고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쪽지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신 분들이, 저는 이제 쪽지를 안 봅니다. 근데 한 분의 이제 글이 좀 생각이 나서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다루게 됐고요. 제가 또 영상을 자주 못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꼭 간단하고 깔끔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을 생각하시면 그리고 나의 패턴을 만드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저번 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충전소 관련주 말씀을 드렸고요. 디스플레이 때 원이피엔이 말씀을 이제 충전소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 예전에 또 제가 이제 갤럭시 관련주 최근에 이제 이슈죠. 폴더폰 중국에서 뭐 대박이 난 상품이고 다들 이제 주위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게 대박이 되겠어?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기간 조정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하겠지만 급등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다. 내 생각은 아니다. 예전에 초기 모델은 좀 비싸고 불량품도 많고 에러사항도 많았지만 이걸 다 보완을 했고 얘네들이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리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나는 좋게 본다 라고 했는데 관련된 종목도 많이 있죠. 세경하이텍, 파인테크닉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슈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입 구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오면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충전소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경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우리 클래스 가정 여러분들한테는 이때 이제 스윙주로 제가 진입가를 한 이때인가 이렇게 아마 카페도 그 수익률 퍼센테이지 제가 정리해서 요즘 제가 몸이 조금 건강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자주 못 올리지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카페에 제가 이렇게 올린 것 중에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 수급이 살아있는 거는 참조하시면 좋을 거 생각하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움직일 종목들은 뭐냐? 수소. 다 아시죠? 벌써 이슈가 나왔습니다. 움직일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이 달라붙겠죠. 수소에 관련된 종목. 수소에 관련된 종목, 지난주에도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일진. 일진에 관련된 종목, 일진홀딩스, 뭐, 기타 등등인데, 지금 고점에 대해 가지고 슈팅난 이후에 이제 조정 구간 만들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이. 개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거라는 거를. 그럼 얘네들은 옳다쿠나 내리겠죠. 자, 기관들은 여기서 산 거예요. 외인들이나. 그러면은 개미들은 여기서 태우겠죠. 그러면 수익 구간이 다릅니다. 얘네들은 여기서 0%고요. 개미들은 여기서 0%입니다. 여기서 올리면 맥스가 20%, 요즘에는 20%, 30% 많이 없습니다. 상한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서는 30%겠죠. 단기로 보더라도.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여기서 이만큼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10%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요즘에 이만큼을 내립니다. 압니다. 개미들의 진입가를. 개미들의 진입가, 개인들의 진입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뺄 때도 있습니다. 하다가 다시 올리죠. 왜? 그래도 얘네들은 수익 구간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진입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손절 구간을 다 터치를 해요. 이런 것만 참조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렇게 기회를 안 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소 관련주 1일 단타 개념으로 좀 보시고 나중에 계속 단타 개념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슈팅 이후에 조정 구간이 오고 수급이 살아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 주 섹터는 수소인데 이제 그 지난 수소 관련주는 이제 전지 이렇게 지금 슈팅 좋지만 이번에는 이제 부품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강한 슈팅을 줄지 안 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번에는 이제 좀 글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섹터가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냥 종목이 국한돼 가지고 움직이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토스, 그리고 갤럭시 Z 폴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그 딱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나눠지는 거 1, 2, 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어마켓,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거 갤럭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 터지는 거 유심히 보시면 한두 개 정도 적어도 건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9월 8일 날 9월 9일 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 국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 9월 9일 날 9월 9일입니다. 이때 약간 보수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하고요. 좀 오늘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제가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걸 좀 분석을,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똑같습니다. 고수든 초보든 진입가, 손절가, 익절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 중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론이죠. 많이 있습니다. 지수가 불장일 때 1, 2 저항대가 다 도포하고 불장일 때는 이슈 있는 종목들, 일정이 있는 종목들 잡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있으면, 이런 조정은 항상 있습니다. 예. 항상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대응이 안 되겠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수는 적당히, 그리고 고점 진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눌린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지와 저항, 추세, 그리고 뭐죠? 예. 진입가, 손절가, 익절가, 분할, 항상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 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강한 거다. 이것만 아시면 고수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래도 이걸 다 지키는데도 나는 왜 상한가 종목이 없어? 이건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요, 개인들이. 근데 이 정보는 어떻게 된다? 매니저들한테 가져오면 된다. 예. 아니면 뭐 많이 있죠. 예. 정보를 그런 데서 캐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오늘 여기까지 좀 방송 마무리하고요. 최근에 뭐 수익을 많이 이제 이 구간에서도 못 보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 추세선에서는 분명히 좋은 지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도 좋은 추세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정이 되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기 꼭 가지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다음에 또 영상 올릴 때 제가 또 종목 세트 외에도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코멘트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